여러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만약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지금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있고 머리를 빗을 때마다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적어졌으며 흰머리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찾아온다면 스모 살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고 단지 지금보다 나아진 상태라면 그 방법을 알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약을 팔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 같은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30년 넘게 중년과 노년의 몸을 지켜봐 온 의사로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어르신들의 탈모와 흰머리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나이든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두피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머리가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물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몸이 회복할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다뤄달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젊은 사람의 두피는 강한 거품 샴푸나 자극적인 화학 성분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든 두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의 머리카락은 강한 자극을 버틸 수 있지만 중년 이후의 머리카락은 보호와 안정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30대에 하던 방식 그대로 60대의 머리를 관리한다면 머리카락이 빠르게 약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은 머리에서 보이지만 그 원인은 실제로 두피와 혈액 속에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50세가 지나면 두피는 얼굴 피부보다 더 얇아지지만 정작 신경 써서 관리받지 못하고 머리로 가는 혈류는 줄어들며 모낭의 힘은 약해지고 작은 자극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에 가려움, 열감, 비듬냄새 같은 가벼운 염증이 겹치면 탈모와 새치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모발 관리는 미용이 아니라 두피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건강관리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빠른 효과를 위해 강한 약을 쓰고 싶어 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은 예민해지고 피부는 얇아지기 때문에 강한 자극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몸에 필요한 것은 강한 치료가 아니라 자극을 줄이고 영양을 보충하며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오래전부터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사용해온 친숙한 재료들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옛날 방식이어서가 아니라 나이 든 몸이 여전히 잘 받아들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쌀뜨물입니다. 예전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은 쌀을 씻고 남은 물을 버리지 않고 머리를 감기는 데 사용했는데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쌀뜨물에는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모발을 감싸주고 건조함과 끊어짐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하루 정도 가볍게 발효시키면 비타민 B와 미네랄이 늘어나 노년기의 두피에 특히 잘 맞습니다. 말린 귤 껍질을 함께 사용하면 두피의 냄새를 줄이고 과한 기름기를 부드럽게 정리해주면서도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머리카락이 거칠고 잘 끊어지거나 화학 샴푸를 오래 사용해 두피가 민감해진 분들께 알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원인 하나가 바로 머리 위쪽 즉 정수리가 차가워지는 현상입니다. 머리가 차가우면 혈액이 잘 돌지 않아 모근이 약해지고 탈모가 빨라집니다. 이럴 때 생강과 검은 깨꿀의 조합이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두피를 서서히 따뜻하게 해 주고 검은 깨는 예로부터 모발의 색과 탄력을 돕는 식재료로 쓰여왔으며 꿀은 건조한 계절에 두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은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적합하며 손발이 차거나 겨울철에 탈모가 심해지는 분들이 흰머리가 빨리 늘어나는 분들께 특히 맞습니다. 반대로 두피가 번들거리면서 가렵고 비듬이 많은 분들께는 녹차와 알로에가 좋습니다. 녹차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알로에는 민감해진 두피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유지해줍니다. 또 스트레스가 많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 정수리부터 수치 줄어드는 분들께는 로즈마리와 라벤더를 권해드립니다. 로즈마리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돕고 라벤더는 긴장을 풀어 숙면을 돕기 때문에 수면이 안정되면 모발 상태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가 답답하고 땀이 많으며 냄새가 쉽게 나는 분들께는 쑥과 사과식초를 묽게 희석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쑥은 두피의 열과 가벼운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사과 식초는 pH 균형을 맞춰 모공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마치 정원을 가꾸기 전 땅을 고르는 것처럼 두피 환경을 정리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꼭 하나만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강한 자극을 원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원하는 것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부드러운 관리입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다고 느껴지는 한두 가지만 골라 몇 주간 조용히 꾸준히 해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머리를 빗다가 빠지는 양이 줄었다는 것을 느끼거나 두피가 덜 가렵고 가벼워졌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방법은 나에게 맞는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건강 정보를 나누기 위한 것이며 만약 현재 피부 질환으로 치료 중이시거나 특별한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고 아직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의사로서 그걸로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머리카락을 돌보는 일은 결국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방법들을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이 질문에는 제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답합니다. 머리카락은 약처럼 하루 이틀 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의 상태가 바뀌는 속도에 맞춰 아주 조용히 변화를 보여줍니다. 보통 빠르면 2에서 3초쯤부터 머리를 빗을 때 빠지는 양이 줄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한 달쯤 지나면 두피가 덜 가렵고 덜 기름지며 머리를 감고 난 뒤에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야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피가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기대하시기 때문에 실망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피가 먼저 안정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도입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매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든 두피는 과한 관리에도 쉽게 지칩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가장 무리가 없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횟수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날은 머리를 감으면서 두피가 피곤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날은 그냥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의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로 두피를 관리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잠을 조금 더 잘 자기 시작한 분들이 오히려 탈모 개선을 더 빨리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머리가 차갑게 식지 않도록 하고 자기 전에는 머리를 꽉 졸라묶지 말고 가능한 한마음을 가라앉힌 상태로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습관은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은 나이든 모발의 보호막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머리를 말리셔야 한다면 약한 바람이나 중간 온도로 두피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천천히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빗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뿌리부터 당기듯 빗는 것은 모근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항상 머리끝부터 풀어주고 그 다음 중간 마지막에 뿌리 쪽으로 올라오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작아 보이는 차이가 몇 달 뒤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식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와 흰머리는 먹는 것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검은 깨콩류처럼 오래전부터 어르신 식탁에 올라오던 음식들은 우연히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음식들이 몸의 기본 재료를 채워주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갑자기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평소 식사에 조금씩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마르면 두피도 마르고 두피가 마르면 머리카락은 더 쉽게 빠집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기보다는 하루 동안 나누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머리카락 문제를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지금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돌본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아끼고 살피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천천히 자신을 대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시작해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예전만큼 초조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머리를 만질 때 괜히 한 번 더 쓰다듬고 싶어진다면 그때는 이미 몸과 마음이 모두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되지만 꾸준히 이어질 때 가장 오래 갑니다. 창제딩, 단창제저단.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특히 마음에 남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심한 탈모가 있어서가 아니라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입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신경 안 썼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머리카락 자체보다 도변화 앞에서 불안해지는 마음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몸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뜻이지 끝났다는 신호는 아니라고요. 몸이 속도를 좀 줄여 달라 방식을 좀 바꿔달라 하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강한 자극을 주면 몸은 더 지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그 신호를 존중해주면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버텨줍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머리가 다시 젊을 때처럼 풍성해지지는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빠지는 양이 확실히 줄고 두피가 덜 예민해지고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년 이후의 건강관리는 무엇이든 그렇듯이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자연관리법을 두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마음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은 각자 다르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어떤 분에게 잘 맞는 방식이 다른 분에게는 별로일 수 있고 반대로 소박한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이나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해봤을 때 두피가 편안한지 머리가 당기지 않는지 가려움이 줄어드는지 같은 아주 실제적인 느낌입니다. 그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몸이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이 선생님 염색은 아예 하면 안 되나요? 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극단적인 답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염색을 하신다면 횟수를 줄이고 염색 후에는 두피를 충분히 쉬게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염색을 한 날에는 다른 관리를 억지로 하지 말고 며칠 정도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지켜주셔도 두피의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머리를 묶는 습관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집안일이나 외출할 때 머리를 꽉 묶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습관이 오래 반복되면 이마선이나 관자 쪽부터 머리가 가늘어지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집에서는 풀어두시고 묶어야 할 때도 느슨하게 묶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몇 개월 몇 년 뒤에 머리 상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머리카락 문제로 괜히 자신을 탓하거나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우리 몸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과 대화해야 합니다. 지금 불편한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줄이면 좋아지는지 무엇을 하면 편안해지는지를 천천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카락은 그 대화의 결과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울 앞에서 머리를 급하게 손질하기보다는 손바닥으로 한번 천천히 쓰다듬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했다. 그 마음으로 관리하시면 머리카락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